자, 지난번 TK 인터 이제 창 하나 띄워봤죠? 이제 윈도우 창 띄워보고 간단하게 이제 라벨을 사용해봤어요. 뭐 레이블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 라벨, 레이블? 이번엔 라벨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라벨을 해볼 건데 이제 TK 인터에서 TK 생성해서 메인 윈도우한테 어떻게 보면 권한을 주죠. 그래서 메인 윈도우의 타이틀 정하고 해상도, 그 창의 크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사이저블 해가지고 창을 이제 창의 크기를 조절할 수 없게끔 일단 코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뭐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창이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창이 하나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라벨을 할 건데, 라벨은 지난번 했던 거랑 거의 크게 다르진 않아요. 라벨을 몇 개 넣어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라벨에 넣을 텍스트를 좀 만들어 볼 건데, 타이틀 언더바 라벨을 해서 제목 라벨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tk 인터 라벨, 그렇죠? 그래서 타이틀 라벨한테 어떤 권한을 주는 거죠. tk 인터 라벨을 이제 생성하면서 tk 인터의 라벨을 생성하는 걸 이제 쭉 만들어 놓고, 그 라벨을 타이틀 라벨한테 어떻게 보면 할당하면서 그 권한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 윈도우에다가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파이썬 라벨 이렇게 넣어 볼게요. 텍스트 넣고 옵션을 좀 줄게요. 예를 들면 가로 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한 50으로 주고, 그 다음에 높이는 한 10 정도로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라벨 설정하면서 어디다, 그 라벨, 해당 라벨을 어디에다 넣을 건지 메인 윈도우에다 넣을 거고, 그렇죠? 이 메인 윈도우 우리가 TK 인터를 통해서 생성한 윈도우 창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는 뭐로 이제 할 건지, 파이썬 라벨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해당 라벨의 가로 사이즈와 위아래 높이 사이즈 설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이틀 라벨.팩. 자, 이거 좀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파이썬 라벨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굉장히 지금 제 영상에서도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제 화면에서도 정말 작게 나와요. 파이썬 라벨 글자가 생성이 되죠. 일단 이 상태에서 글자 사이즈를 좀 크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이썬 텍스트 정한 부분에 옆에다가 폰트 하고 여기다 가로치고, 처음에는 글자 모양, 보통 전 볼드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볼드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글자 사이즈, 실제 글자 사이즈는 한 30 이렇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쉼표. 자, 이렇게 해서 폰트하고 볼드하고 30.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타이핑 한 거 있잖아요. 폰트에다가 볼드 30 이렇게 하면은 글자 모양과 글자 크기를 정해줄 수 있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쵸? 그래서 실행을 하면 파이썬 라벨러 글씨가 좀 크게 나오죠. 제목을 좀 위로 더 올려볼게요. 위로 올린다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높이를 좀 줄여서 5 해서 좀 더 위로 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이트 값을 5로 결정했을 때 파이썬 라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FG가 있어요. 이제 FG는 글자 색깔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블루로 할까요? 네, 파란색으로 하고, 자, 실행을 하면은 자, 글자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G라는 거는 이제 라벨의 문자열 색상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라벨의 배경 색상, 그래서 BG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는 옐로우로 할게요. 하고 여기 쉼표 하나나, 옵션 넣을 때마다 쉼표 하나나 넣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그쵸? 자 이렇게 보니까 라벨의 사이즈가 좀 보이죠? 그쵸? 그래서 라벨의 사이즈를 위드스를 한 50으로 한 게 100으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계속 값을 바꾸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엔 좀 꽉 차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70 하면 좀 줄어. 100이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사이즈 같아요. 네, 그래서 100으로 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옵션을 이렇게 주면 돼요. BG, FG.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면 궁금한 게 있겠죠. 아니 저거 다 외워야 돼?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안 보고 하는 거지. 처음 보신 분들 혹은 저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책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을 넣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넣는 방법을 오히려 아는 게 좋지 이걸 다 외우려고 하진 마세요. 네, 이렇게 라벨이라는 그쵸 라벨을 생성할 때 이렇게 매개 변수 파라미터에 이렇게 넣으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 그 라벨을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옵션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구나 이 방법론이 중요하지. BG가 뭐였지? 폰트가 뭐고 FG가 뭐고 이거는 그쵸? 책을 보면서 책이나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거 보면서 옵션이 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찾아보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이걸 다 외운다. 글쎄요. 물론 외운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외우는 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 옵션을 순서를 뒤바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폰트를 아까 앞에 있는 걸 뒤로 빼서 FG 뒤에다가 이렇게 빼서 넣었어요. 그렇죠? FG 폰트가 아까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실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서 적용해 보는 그렇죠? 이런 것들 연습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위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뭐냐면은 텍스트 샘플 풀이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석을 전체 주석이죠. 이거 큰 따옴표 3개 그쵸? 3개 밑에 3개 여기다 내용을 넣을 건데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을 공부합니다. 라고 하고 열심히 할게요. 라고 자 이렇게 타이핑을 넣습니다. 자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변수에다가 이 문장을 할당하고 이 문장을 라벨에다 출력하는 그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타이틀 이제 라벨을 또 이제 타이틀 라벨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 라벨 위에 있으니까 밑에 또 라벨 영역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텍스트를 만들어야겠지. 스토리 라벨로 할게요. 네, 스토리 라벨에다가 tkinter.라벨 그리고 어디다가 그 라벨을 메인 윈도우에다 넣을 거야. 그리고 텍스트는 텍스트 샘플을 넣을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지 컬러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비지가 백그라운드거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그냥 넣을게요. 따로 색깔은 넣지 않고 FG 글자 색깔은 블랙으로 넣고요. 폰트는 뭐 할 거냐? 폰트는 볼드 채로 넣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것도 가능해요. 궁서체 이거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시글자 크기는 웬만한 짝수로 맞춰줄게요. 16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레이블의 그쵸? 괄호 사이즈는 위드스는 마찬가지로 100으로 해줄게요. 그렇죠? 넓게 쓰면 좋으니까. 그리고 높이는 한 20으로 줄까요? 20은 너무 짧고 30으로 주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스토리 라벨 팩 하면은 팩은 어떻게 보면 그거 딱 이제 생성하고 자 지금까지 한 건 생성하고 그래서 할당했죠. 스토리 라벨한테 그 생성된 라벨에 어떻게 권한을 할당했다 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팩 하는 순간 그게 위치에 딱 해당 윈도우 창에 들어가겠죠. 팩 하는 순간.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그쵸? 궁서체도 잘 나오네요. 네,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사이즈를 좀 키워볼게요. 16이 아니라 한
26은 너무 큰데 22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 맞춰가면서 해보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라벨을 배치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새로운 옵션을 하나 넣어볼게요. 뭐였냐? 여기에 폰트 앞에 FG 앞에다가 새로운 옵션. 이거는 FG 앞에다 놔도 되고 뭐 끝에 놔도 상관은 없어요. 뭐 여기다 메인 윈도우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에러가 나네요. 네, 항상 맨 첫 번째는 메인 윈도우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잘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맨 첫 번째 들어가는 메인 윈도우가 항상 들어가야 되지만 뒤에 거는 그 이후부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폰트를 여기다 넣고 자, 실행을 해볼게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라벨에 테두리를 좀 만들어 볼까요? 테두리를 좀 붙여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옵션은 뭐냐? 릴리프에다가 보통 솔리드를 많이 하는데, 자, 이 솔리드 옵션을 넣었을 때 약간 굵은색의, 그쵸? 굵은색의 라벨이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밑에 있다가 뭐 좀 기능을 넣을 건데 이 좀 세로 크기를 한 20으로 할게요. 네, 높이 위아래 네, 20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오고 위드스, 자, 가로 사이즈를 지금 100으로 했지만 조금 작아 보이네요. 한 160으로 하면은 160 할까 좀 꽉 차는 것 같고 140 이렇게 조절해보면서 하시면 돼요. 테두리 보면서 네, 120, 140이 꽉 차네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가로를 140으로 했고 위에 100이잖아요. 그럼 다르죠. 근데 위에는 100으로 했는데 꽉 차고 밑에는 뭔가 140으로 해야지 꽉 차고, 그쵸? 제가 100으로 하면 똑같이 100으로 하면은 남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일단 폰트로 보거든요. 폰트 사이즈가 지금 30이고 22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폰트 사이즈를 아래 밑에 이제 내용물에 있는 거 30으로 놓고 100으로 해볼게요. 했을 때 딱 맞아요. 사이즈가, 그쵸? 라벨의 릴리프 그 라벨의 테두리가 딱 맞게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 전 했던 것을 22로 하고 가로를 100 사이즈로 하면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라벨 사이즈에 약간 관여를 한다. 약간이라고 표현하면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자 사이즈가 라벨 사이즈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위에는 글자 크기 30에 100으로 했을 때 딱 라벨 사이즈가 딱 꽉 차게 나오는데 밑에는 22하고 100 했는데도 꽉 차게 안 나오는 게 어떤 글자 사이즈 때문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볼드로 이제 다시 그냥 통일을 시킬게요. 밑에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를 140, 120으로 해도 아까 남았던 것 같은데 120이 맞네요. 만약에 궁서체 그랬을 때는 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옵션을 바꿔보면서 확인해보세요. 네, 볼드 하고 22. 자, 이렇게 해서 네, 라벨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라벨 생성할 때 옵션을 어떻게 넣고 뭐 어떤 식으로 값을 해놨다 해서, 그리고 하지만 옵션 넣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맨 앞에 메인 윈도우 빼고, 그쵸? 창 빼고 순서는 상관없지만 예를 들면 라벨의 사이즈가 글자 크기와도 연관이 있다, 관여를 한다, 글자 크기가 라벨 사이즈에 관여를 한다,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색깔이나 이런 것도, 그쵸? 라벨 사이즈 조정을 해봤고,